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용사 메르피 덱입니다. 일단은 제가 용사 메르피 덱에 대해서 저번에 엘드리치랑 관련해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덱 레시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따로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용사 메르피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카드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찾아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용사 메르피이기 때문에 용사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용사 중에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보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아라메시아의 의라는 카드인데요. 일단은 효과를 떠나서 이 카드를 썼을 때의 제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으며 이 턴에 자신은 특수 소환된 몬스터 이외에 필드의 몬스터의 효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소환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소환할 수 없는 카드들과 예를 들면 레스큐 캣을 일반 소환하고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아라메시아의 의를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사용을 했었던 재빠른 비버나 레스큐 캣 이런 카드들의 매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레스큐 캣의 투입 개수가 원래 메르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3장씩 넣는데 저는 2장만 투입을 했고요. 그 이유가 용사와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레스큐 캣을 2장만 투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사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용사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개법을 말씀드리면 성전의 수견사 효과로 폐 또는 묘지에서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하고 아라메시아의 의를 패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라메시아의 의의 효과를 사용한 후에 운명의 여로라는 카드, 운명의 여로라는 카드를 필드에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랑의 그리폰 라이더까지 가져와서 패트랩 하나 맞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한 턴엔 레스큐 캣을 못 써요. 그래서 레스큐 캣의 투입 개수가 2장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큐 캣과 관련해서 또 얘기할 게, 캣을 안 쓰면 엑시즈 소환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죠. 캣을 이용해서 보통 엑시즈 소환을 많이 했는데 캣을 안 쓰니까 엑시즈 소환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의 메르피즈를 원래 3장을 투입을 했었는데 굳이 3장까지 필요 없다, 진짜 필요에 따라서는 한 장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2장만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카드로 주로 끌고 오는 카드가 소재 하나 제거하고 메르피의 숨바꼭질이라는 카드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숨바꼭질이라는 카드를 들고 와서 덱 순환을, 그러니까 덱의 자원을 계속 돌리는데 캣 매수가 줄고 숨바꼭질을 가져오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
카란토사가 되게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덱 매수가 너무 많을 때는 카란토사 2장만 넣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스큐 캣의 매수가 줄다 보니까 카란토사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란토사를 총 3장을 풀 투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라메시아의 때문에 레스큐 캣의 매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메르피의 숨바꼭질을 가져오는 횟수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카란토사의 투입 횟수가 3장으로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사 축에 대해서는 대강 이렇게 얘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메르피가 용사랑 어떨 때 잘 맞냐? 메르피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환을 하든 특수 소환을 하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별로 타점이 높지 않고 일반 소환을 하든 특수 소환을 하든 어차피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큰 다른 점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피의 개수는 항상 투입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퍼피 3장, 그리고 캐시 2장, 그리고 페니 1장. 이제 페니를 여러 장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페니 1장만 넣으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페니 같은 경우가 패에 카란토스가 없으면 솔직히 무쓸모예요. 무쓸모긴 한데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내 패에 있는 카란토사를 소환해서 패의 자원을 좀 순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우라라 피하는 용도. 우라라가 이 카드한테 체인을 못 걸기 때문에 캐시 체인 1, 그 다음에 페니 체인 2 이렇게 해서 우라라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1장만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피 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카란토사 뽑아서 상대 견제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명할 것이 이제 이건데, 호비어 비행대. 호비어 비행대 같은 경우는 튜너입니다. 그래서 상대 턴에 싱크로를 해서 보통은 아크 디클레어러를 뽑아요. 근데 이게 메르피가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로 그냥 호비어 비행대를 들고 오는 순간 상대가 배틀 페이지시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 각을 안 주겠다, 아크 디클레어러에 각을 안 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사실 아디크를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투입한 게 바로네스라는 친구인데, 레벨 10하고 호비어 비행대 해가지고 이제 싱크로 소환하는 카드고요. 레벨 8하고 근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디프레 드라군이라는 걸 제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프레 드라군으로서 소환을 하는 게 이 비스트 아이즈인데, 비스트 아이즈의 효과가 소재로 한 야수적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줘요. 제가 그래서 수왕 알파를 2장을 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프레 드라군하고 수왕 알파를 투입을 하면서 수왕 알파가 2장이 되니까 바로네스가 평소보다 소환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네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네스를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나오면 1인분은 해주기 때문에 1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메시엘, 이거는 정말 제가 넣은 카드 중에서 이 덱에서 가장 활약하는 친구예요. 가메시엘로 지금 몇 장을 몇 번을 게임을 이긴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통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용사축의 전개 있잖아요. 용사축이 전개를 하다 보면 기룡 드라코백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기룡 드라코백이 2번 효과인가요? 네, 2번 효과네요. 이 카드가 효과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에게 장착되어 있을 경우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패로 되돌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수왕알파랑 어떻게 써먹냐면 가미시엘로 상대 거 하나 먹어서 소환해요. 그 다음에 기룡 드라코백으로 패로 되돌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카드 효과 보시면 그게 없어요. 제약이 한 턴에 한 번이란 제약이 없어요. 상대 필드에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패에서 상대 필드로 공격 페이지로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패에만 존재하면 계속 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알파의 효과도 그렇고 기룡 드라코백의 효과도 그렇고 가메시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덱에서 가메시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좋냐, 일단 캐시 효과로 메르피 덱이 수학 알파를 되게 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알파가 패로 잡히는 횟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메시에를 메르피만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잘 쓸 수 있는 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가메시엘은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이긴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법 카드, 함정 카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덱에서 마법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졸겸으로 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졸겸으로 가메시엘, 뭐 수왕 알파, 아니면 해피의 깃털,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상대를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들, 그러니까 돌파형 카드들을 졸겸으로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겸이 원래 준재였을 때는 정말 막강했는데 이제 제한이 되면서 살짝 파워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잡히면 정말 사기다. 너무 좋아요.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는. 그래서 이거는 빼지 마세요. 네, 너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지 마시고 이건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명자 카드들 보시면 제한이 된 말살의 지명자 1장과 준제한인 무덤의 지명자 2장으로 해서 총 지명자 3장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포용, 함정 카드는 무한포용만 3장을 넣은 이유가 후공 밸류가 조금 세지기도 했고, 지금 메르피 덱이 그리고 그 상대 그냥 첫 턴에 제가 후공 받았을 때 상대를 좀 견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한포용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메인 덱 설명 여기까지고, 엑스트라 덱을 잠깐 보시면 저번에 보면은 제가 트라이브리게이드 페리지트랑 트로이미어 유니콘을 넣었었는데 생각보다 막상 쓰니까 쓸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졸겸 제외할 용도, 아니면 졸겸이 안 잡혔을 때 그래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을 이용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네스 한 장하고 이제 처음 보시던 카드겠죠? 아머 가파라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아머 가파 같은 경우는 소재 하나 안 째고도 배틀 페이지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머 가파로 공격을 해요. 이 효과를 보시면 패를 한 장 버리고 전투로 파괴되지 않고 전투 데미지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효과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다운로드 매지션 겹쳐서 소환하면 사소재 아제우스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재 아제우스를 만들 방법이 이제 2가지 정도 생겼다. 두근 피즈에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소재 아제우스를 만들던가, 아머 가파에다가 다운로드 매지션 올려가지고 사소재 아제우스를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2가지 플랜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